그러면 데이터 레이블러 말고 혹시 네. 또 다른 인공지능에 의해서 네. 만들어지는 직업이 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무를 네. 하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네. 직업들이 데이터 매니저라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아, 그래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도 매니저? 매니징을 네. 해야 되나 보죠? 네, 그 데이터 레이블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네. 파일의 포맷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테이블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게 각각 다르게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번까지 자르고 51번부터 100번까지 잘라서 어떤 폴더에 담아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속된 말로 노가다 그렇죠. 일이 될 수 있는데 2억장이니까 네. 적으면 할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이억장 이름으로 어떡해요? 저장하면 되고 분할 압축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2억장이 되면 진짜 이걸 굳이 그러네요. 내가 왜?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이썬 같은 그 언어를 통해서 그런 정제하는 작업이나 데이터 분류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징하는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차피 사람이 그러면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위안을 저희가 구하면서. 사실 그 데이터 매니저 역할도 중요하고 이런 레이블러의 전문성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데이터 익스퍼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카메라가 시야가 좁아서 팔만 나왔을 때 이걸 사람으로 인식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이런 기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손만 나왔는데 인식한다? 라고 하면은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냐, 그것들을 이제 고객의 니즈와 맞춰서 컨설팅이 필요한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익스퍼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AI가 계속해서 그 확산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생산성도 올라갈 뿐더러, 그리고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에는 100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기술이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기술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거해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제는 할 일이 줄어드는, 없어지진 않겠지.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레이블링의 비즈니스는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5년 전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율주행에 있어서,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없었거든요. 아, 네. 네. 인공지능은 그럼 전동 킥보드를 자기가 알아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누군가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좀 패러다임이 바뀐 것 중에도 자율주행에서도 네. 단순히 차만 인식했다면 이제는 뭐 방향지시 등이나 브레이크 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에 차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들은 늘 늘어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사물들 중에 데이터화된 거는 1% 남짓이라고 돼 있는 제가 논문을 한번 본 적이 네, 있었거든요. 단지 지금 1%요? 네. 그럼 앞으로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네. 지금 저희 AI의 전체 비즈니스의 영역을 봤을 때 거의 80%의 시간과 비용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모델링은 사실은 그 다음에 쉽거든요. 네. 특히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면서 모델링 네네. 많이 하잖아요. 성능 잘 나와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그런 영역에 있는 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네. 일자리를 해야 될 때, 네. 난 아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네. 아빠가 하는 그 일을 할 거야. 아, 라고 하면, 네. 그래.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때는 좀 너무 먼 미래니까.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MZ세대들이 이제 새로 네. 일자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AI의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개발자, 엔진을 개발하고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데이터 가공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데도 너무 디지쿠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셜 벤처 기업이시잖아요.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아,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강국 지금 얼마 전에 순위가 발표됐는데 네. 그 꽤 높은 순위 그래요? 상위권이에요. 네, 탑5 네. 그 수준의
그 레벨을 저희가 순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네. 저희 초보대 AI 추진 협의체 거기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의 역할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니아에서 데이터댐 구축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K데이터에서도 데이터 바우처 사업들을 통해서 일반 기업들이 이제 AI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시작은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그 기업들에게 네. K데이터에서 데이터 바우처라는 사업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업들이 AI에 뛰어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